롤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페이커 선수도 실제로 멘탈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을 정도로 스포츠, 특히 e스포츠 선수들에게 멘탈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정신 능력이 붕괴되는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스포츠 선수들이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뇌를 건강하게 하자 송재준의 브레인 세라피입니다. 오늘 현대질병백과의 주제는 바로 멘탈 관리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방법으로 집중력을 향상시키시나요? 집중력은 스트레스와 멘탈 관리와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소위 멘탈이 약하다는 것은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잘 무너지는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업이나 업무를 진행할 때 집중력 향상은 필수죠. 그 중에서도 스포츠 선수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춘 스포츠 선수라도 멘탈이 무너진다면 본인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스포츠 선수들이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현대인의 멘탈 관리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숏폼 영상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지난번에 집중력 관련 영상에서 틱톡에게 집중력을 도둑맞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숏폼 영상은 짧은 시간 안에 눈길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자극적이고 빠른 전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도파민에 절여진 느낌을 받게 되며 이에 지친 뇌는 쉬는 시간을 주는 도파민 디톡스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멘탈은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중요한 경기를 앞둔 스포츠 선수들에게 늘 멘탈 관리를 잘 하라는 말을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정신 능력이 붕괴되는데 이때 멘탈을 흔들리지 않게 부여잡기 위해서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잠깐이나마 하면서 즐거움과 위로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탈과 연관성을 갖는 부분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도파민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극과 극을 달리면 자율신경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를 통한 멘탈 강화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부나 학업, 스포츠 등을 함에 있어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적당히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멘탈을 안정적으로 부여잡을 수 있죠.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제시한 올해 키워드 중 도파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도파밍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수집하는 행위인 파밍의 합성어로서 끊임없이 도파민을 갈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도파민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도한 도파민의 분비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쾌락이나 행복감을 증대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대뇌 보상 시스템을 통해 여러 뇌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음식, 게임 등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방출되어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기 위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교감신경은 외부의 자극, 즉 외부의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체내에서 분비하게 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지만 이 분비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코르티졸 분비가 증가하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여러 가지 감염 질환이나 암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관상동맥 질환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경색이나 위궤양 등이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반응은 1차적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은 저하되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시소작용을 하므로 교감신경이 과항진되면 교감신경을 이완시킬 게 아니라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는지는 자율신경 균형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심전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검사로서 자율신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장의 운동 정보와 안정도를 검사해 자율신경의 활성도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하여 자율신경을 구성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긴장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던 경험 누구나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특히 부교감신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교감신경의 지나친 흥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귀 피부에 분포하는 미주신경을 비침습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와 소리를 이용하여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고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의 활성에 변화를 주어 대뇌 가소성을 향상시키는 원리입니다. 일상에서 호흡법을 미리 연습해 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 숨을 코로 들이마신 후 입으로 후 하고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을 하면서 폐에서 모든 숨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본다고 생각하고 긴장감이 숨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순서를 평소에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불안감이 느껴질 때 이 호흡법으로 불안에 대처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외에도 신뢰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걱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걱정을 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걱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걱정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는 겁니다. 충분한 수면과 양질의 식사, 꾸준한 운동도 불안과 긴장감에 대처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롤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페이커 선수도 실제로 멘탈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을 정도로 스포츠, 특히 e스포츠 선수들에게 멘탈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페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멘탈은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경기 도중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실패와 압박감을 극복하는 것이 승리로 이끄는 길입니다. 좋은 멘탈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접근하고 자신의 실력과 노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수들의 멘탈 트레이닝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스트레스 관리 기술들을 학습하고 익혀서 실전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 긍정적인 상상력의 활용, 집중력 강화 기법 등은 평상시의 멘탈 관리는 물론이고 경기 중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술과 기법을 익힘으로써 선수들은 긴장감과 압박감을 줄일 수 있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수면은 신체와 정신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경기 전날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경기 중에도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내서 몸과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자세와 자기 대화 또한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들로 내면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성취감과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에 집중하여 불필요한 압박감을 줄일 수 있고 팀원들끼리 서로의 멘탈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부담감이나 어려움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각자의 역할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나 스포츠 멘탈 코치 등의 전문가와의 상담 및 코칭을 통해 멘탈 강화 방법 및 선수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코칭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른 스포츠 선수들의 경험이나 교훈을 듣거나 읽어보며 배울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흔히 멘토링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분야에서 영감과 조언을 얻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는 갑자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불안감이나 긴장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집중을 하고 싶어도 집중이 되지 않고 멍해진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은 뇌파를 통해 분석하고 파악하며 자율신경계를 자극합니다. 뇌는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뇌파로 신체를 활성화시킵니다. 뇌파는 주파수 영역에 따라 델타, 세타, 알파, 베타로 구분됩니다. 델타파는 깊은 수면에 빠져 있는 상태, 세타파는 수면 상태, 알파파는 깨어있지만 이완 및 휴식되어 있는 편안한 상태, 베타파는 긴장해 있거나 어떤 일에 몰두하여 집중,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수면파인 세타파가 나오지 않고 활동파인 베타파가 나와 수면을 방해해서 불면증이 생깁니다.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활동파인 베타파가 나오지 않고 수면파인 세타파가 나와서 반대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과긴장이 생활화된 현대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리고 도파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처럼 수면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일이 많아지면서 균형을 이루던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계의 우위로 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더욱 항진시키죠.
박자가 빠른 음악도 우리 몸을 흥분시키며 과도한 정보도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정보가 많아지면서 감정 소비가 많아지고 도파민에 중독되어 교감신경이 더욱 흥분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당신의 멘탈은 어떤가요? 멘탈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순간에도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심호흡이나 스트레칭, 목욕이나 충분한 수면 등으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현대인의 질병백과 멘탈관리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해결되었나요? 오늘 다룬 질문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질병을 분석해 찾아오겠습니다. 안녕.